일부 국민들은 상법 개정을 해야 코스피 5천이 온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5천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도 잘 알 것입니다. 과연 지금 코스피 5천이 건강한 코스피 5천일까요? 과연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용당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재명 상법 개정해 주가 5천을 올리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갖고 있는 경제 믿음이고 상식인 거죠. 주가를 5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을 쓴 사람이 기업 분발 없이 가능하겠느냐. 기업이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은 일단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본인이 갖고 있다는 과도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여러분 사설 하나만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제가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기업들 너희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주주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기업들은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숫자가 적은 거죠. 앞으로 한국에서 새 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숫자 중심으로 매사를 끌어가겠죠. 표가 많은 쪽이 어디냐, 우리 편이 어디냐, 그걸 편의하는 쪽으로 정책을 몰고 가겠죠. 그럼 필연적으로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당하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특히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앞으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정권 시장이나 그런 유동성이 강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국제 시장하고 지금 세계 시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지만 내 죄를 내가 알련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여러분들 사람들이 관아가 쥐어 털고 뭡니까? 네 죄를 네가 알지 않나 이렇게 하면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다속으로 갈 수도 없고 조선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땅을 가진 사람은 조선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한국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좀 봐달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기업 못한다고 소송이 난발해가지고 도저히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상법 이렇게 개정하면 안 됩니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게 되면은 모든 주주를 고려한 그런 정자, 모든 주주를 고려한 합병, 모든 주주를 고려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지주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했냐? 너희들이 소액주주를 약탈하지 않았냐?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은 이제 꼼짝없이 우리한테 당하게 됐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관아 이름들 데려다가 그냥 엉덩이 객기하지 때리는 것처럼 네 죄를 네 알겠다 알련다 이렇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참 앞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법인세가 여러분들 한 푼도 못 내면서 지방의 수원, 화성, 평택, 용인에 초토화되는 걸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야 기업들을 잘 살려야지. 저 기업들은 뭡니까 이게 달걀을 낳는 닭들인데 그걸 죽여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이 강하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임금주도 경제 성장 이런 걸 내세우고 뭡니까 그냥 자영업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한국 역사랑은 항상 그런 겁니다. 문과 출신들과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기본적으로 주리를 추터는 여러분들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는 그냥 예상이 분명히 다 가능한 누구를 표현하자는 게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기존 안에다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추가해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업자야 이런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기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 규칙을 안 지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다음 정권의 여러분들 민주당이 등장하게 되면은 대화 채널은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으로 보는 겁니다. 업자놈들이 뭡니까 감히 정치 권력에 반발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기가 업자들이 뭐죠? 주주들을 약탈해왔다 이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당신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업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감안해서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뭡니까 업자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조알이다. 조알이고 그냥 전부 다 그냥 꿇어 엎드려 대가리 박아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딱한 거죠. 사업하는 사람도 딱하고 토지 가진 사람도 딱할 것이고 그나마 주식 가진 사람들은 좀 낫겠죠. 왜 그러면 주식이야 뭐 국내 주식 싫으면 해외 주식으로 나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다. 나쁜 놈들이란 이야기죠. 사업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야기. 주주들의 이익을 갈취해왔다 이런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그동안 물론 이제 주주 이익을 침해한 사례들이 없지 않았죠. 없지 않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은 소송 때문에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업자들의 소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이제 국회가 어느 정도 행정부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정도로 약간의 균형을 유지했으면 뭐 로비도 해보고 할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이사들이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공정하게 따져야 되는데 주주 범위가 너무 넓어서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모호한 내용입니다.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남발하겠죠.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해서 뭐 정자를 하거나 또 새로운 이런 기업을 인수하거나 하게 되면 주주 이익이 침해됐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소송을 많이 걸겠죠. 그래서 사법부가 또 이런 그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기업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업들을. 한국의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참 딱하게 된 겁니다.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신규 사업으로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를 한 주주가 한 주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 인수가 내 주주 권익을 침해했다 이렇게 소송 걸게 되면 그게 이런 1명, 2명, 100명, 1000명이 되게 되면 사업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할 수 없는 겁니다. 무하고 똑같은 거 하니까 주 52시간 제도하고 도입보다도 더 심한 겁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한 주를 가진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많죠? 변호사 많으니까 또 여러분들 그 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한국이 참 이렇게 된 겁니다.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공 박사님 그래도 그 업자들이 그동안 잘못해가지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한편으로 여러분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자 과정이나 물적 분할 과정이나 부당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잡겠다고 뭡니까? 그냥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소액주주 피해를 막는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중소 영세기업까지 적용되는 상법 대신에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기업계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 어쨌든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그 사람들이 돈을 가졌건 돈을 갖지 않았건 간에 소수죠. 그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주주들은 뭐죠? 이런 조치를 바뀌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닭을 죽일 수가 있는데 닭을 죽인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눈에 보이는 효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중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감안하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한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정책의 포퓰리즘이 굉장히 성행되겠죠. 경영 판단의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죠. 모두가 다 사법부로 가는 거예요. 사법부가 또 진보적 색채가 강하니까 전부가 기업한테 책임을 돌리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가라앉는 겁니다. 뭐 별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내가 요즘에 여러분들 그냥 뭐 딴 주제들 이야기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데 이거 보면 야 참 당신들 일어서기는 힘들고 그냥 가라앉으면 다시 못 일어난다. 당신들 생각 좀 해봐라. 기업들이 돈 안 벌면 개울에 땔감 누가 살 거고 삼성전자가 이런 법인세 한 푼도 작년에 못 냈으니까 수원, 화성, 평택들이 다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줄초상이 난 건데 그게 안 보이나 이야기죠. 그렇든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아이고 공박사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사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다. 이게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업자 놈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조선조도 그랬고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의 이 소위 정신 구조라는 것이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 뭐 이런 겁니다. 업자들이 까라면 까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돼서 여기 뭐 닥터 AI한테 물어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합니다. 이사들이 주주이익을 공평히 보호돼야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업계는 이를 근거로 주주들이 주가 하락, 합병, 분할 등 경영 판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임제 행사 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 변호사 숫자가 많고 그리고 소송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뜯어먹을 것이 많은데 거죠. 그래서 모두가 뜯어먹기 위해서는 달라들 겁니다. 그거를 뭐 경영인들 그리고 한 번 법을 고쳐놓으면 그걸 이런 다시 되돌리기가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임제 행사 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남발될 겁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업인에 대한 소송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일반인들 사이도 소송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니까. 한국은 배임을 형사범죄로 다루는 드물국가로 이사들의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사들이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 주 가진 사람도 왜 뇌를 소외시킨 의사결정을 내렸냐. 그러니까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내려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가라앉는 거가 꼭 가라앉은 다음에 이런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적 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코스피 5천 같은 목표를 내세우며 개정안을 강행하자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쇼로 간주하는 시각이 강합니다. 기업들이 반발을 강하게 하고 상법 교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은 한번 경청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민을 어려워하게 할 이유가 아무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돈 못 벌면은 그냥 겨울에 LNG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 먼날 이야기로 보겠지만 한국이 언제부터 달러를 좀 더 가졌습니까? 1980년대부터 조금 넉넉하게 달러를 가진 날들이 됐지 않습니까?